2022년 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선관위 조혜주 사태가 결정할 레임덕이냐 마이티덕이냐 제목입니다. 영어로 레임 그러면은 절름발이란 뜻입니다. 오리는 뒤에서 보면은 궁뎅이가 왔다 갔다 뒤뚱뒤뚱 걷죠. 물속에서는 잘 가지만, 근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오리라 그러면 더 궁뎅이가 실룩실룩 하겠죠. 그게 레임덕입니다. 취약한 오리란 얘기입니다. 마이티, 옛날에 마이티 마우스라는 뭐 만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힘이 세다는 뜻이죠. 열강 그럴 때는 마이티 네이션, 서구 열강, 웨스턴 마이티 네이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티 덕 그러면 힘센 오리입니다. 전혀 씩씩한 오리. 2,900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시킨, 다시 임명한 조혜주 선관위원 나가라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제히 보냈습니다. 근데 주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단 행동인데 개인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노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전교조가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교조에 그럼 뭘까요?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편이잖아요. 어떻게 전 공무원들이 다 이 임명에 반대할까요? 이건 쿠데타 보다가도 어렵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참여하는 모든 세력이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쿠데타도 아닌데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15 21대 총선 부재자 투표의 부정 문제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걸 의식한 거 아니냐. 나 그런 거에 말리고 싶지 않다. 이 정권 맡기고 난 다음에 어디서 하나 이상한 자료 나오면 줄줄이 감옥 가고 수사받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오해를 안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또 김승현 대북공작국장입니다. 이종명 차장한테는 징역 6월 원심 확정, 그 다음에 김승현 국장에게는 역시 징역 6월 원심 확정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국정원장의 원세훈 씨와 공모해서 3차장 산하에, 이종명 씨 산하에 특명팀을 만들고 대북공작국 직원들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바로 자살했었죠. 가족들 비리가 터져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미행 감시하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행 감시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이종명 차장은 김대중 노무현의 비자금, 김대중 씨 비자금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처벌받았으니까 다 알려진 거고, 또 노무현 씨가 자살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 돈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 데이비슨 사업을 벌였답니다. 암호명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 연어 사업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국정원 자금을 썼다는 것이 유죄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감시 부분, 미행 감시한 거는 무죄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행 감시가 다 무죄는 아니고요. 2심에서는 이 김승현 씨에 대해서는, 대북공작국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권양숙 여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외에 갔을 때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정보가 없는데도 미행 감시하게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접촉해야만 되느냐라고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가장 많이 새는 거는 실력자들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흘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계급 순서로 쭉 내려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새는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미행 감시하는 거는 정보기관의 ABC죠. 북한하고 연계시킨 부분만 찾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의 FBI를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들은 요인들을 미행 감시하지요.
그리고 국정원장인 정보를 새는 중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옛날 중앙정보 시절에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왜 조승현 씨 사건, 조동현인가요? 조승현 씨 때인가요? 사건 때 박지원 씨가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롯데월드에서 만나고 관저도 부르고 또 거기서 새는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는데 박지원 씨가 정보를 새는 가장 큰 원흉,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기소하는 사유가 되는 건데 감시를 해야죠. 근데 이게 대북 관계론만 좁게 보게 되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판결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느냐? 선관위 위원들한테, 선관위 공무원한테 영향을 끼치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자꾸 시끄러운 사이로 선거 관련해서 뭐 하나만 나오면 다 철저히 조사받고 기소되고 애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집단 사태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한 40% 정도 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과거 정권은 10%, 20% 레임덕이 심했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문재인 4.15 총선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압승을 거둔 그런 탓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작년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도 몇 사람이 자살했었죠. 문재인 지지율이 30% 떨어지니까 4.7 재보선에서 여당은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핵미사일은 못 만들어도. 그리고 G7 정상회담 때 영국이 우리 대통령을 불러줬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할 때 문재인 정권 판단 미스로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백신 확보가 늦었지만은 국정원이 진짜 열심히 뛰고 돈을 쓰면 뭐 만국 공통어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을 쓰니까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문제가 풀리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또 내려갔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라갔지만 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게 이재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한테 가거나 어디 다른 데 흩어져 있다가 다시 그 문제가 해소되거나 잊혀지면 윤한테 오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결국은 뒷심인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약하니까 그런 건데 때문에 송영길 씨가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또 이재명 씨도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잘못했다라면서 공격을 하면서 차별화하는 이런 모습을 갑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그런 의도에서 사상 유례가 없이 임기가 다한 조혜주 씨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캠프 출신 아닙니까? 그걸 선관위원 임명한 것도 시끄러운데 유임을 또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가 본인도 당황해서 중동 외유 중에 사표를 승인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생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죠.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죠.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국심이 있고 뭐가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키겠다 하는 거는 드문 케이스고 훈장을 줄 만큼 드문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나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니까는 룰에 어긋나면 안 하려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나를 시키지 말라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복지 안동 엎드려서 눈만 돌리죠. 뭐 저도 기자 생활 동아일보 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면은 복잡한 상황 벌어졌을 때 그 복잡한 취재 피하기 위해서 어떤 기자들은 고개 숙이고 안테나만 돌리고 사내 정치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사람 많아요.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안테나만 세우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 소신 있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멋있고 그때는 적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당하거나 오히려 영웅으로 뜨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이 복지 안동하는 공무원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조혜주 안 된다 하고 집단 행동한 거는 복지 안동만 하지 않겠다. 복지 안동의 클라이맥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 거는 사실은 큰 항명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항명이고요. 자, 제가 보도를 했고 아직은 다른 언론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를 만나지 못했죠. 왕세자가 옳은지 왕세제가 옳은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동생은 동생인데 차기는 왕세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때 만나지 못한 이유가 지금 디펜스 뉴스로 알려진 거에 따르면 바로 그날 아침 새벽과 전날 밤중에 예멘의 반군들이 UAE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중부군까지 인용을 했는데
미국과 UAE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식 발표가 나와서 그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발사했다는 게 나오면, 밝혀지면 성주 사드 기지 환경평가를 아직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많이 퍼주기로 했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원래 4번이나 쐈죠. 이런 것들이 밝혀짐과 함께 문재인 정권 추락으로 갈 겁니다. 국제정치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많은 정권인데 선관위 직원들이 흔들어 버렸죠. 자, 문재인 정권이 이걸 벗어나려면 누굴 참고해야 되느냐?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은 오바마가 유명합니다. 퇴임 직전까지 한 50%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그냥 자기 문제 있으면 기자들하고 바로 회견하면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뭐 설명하고 아니면 공격받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을 많이 유지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걸 못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타케미 씨가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뭐 그래서 유지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 정권의 비리를 탁탁 잡아갖고 했는데 그 비리가 잡았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무원들도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돌아서게 되죠.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권이 시켰던 탈핵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기소가 됐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씨를 잡아넣어라 라는 식으로 간접 지시를 했는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증거도 없이 불법 출금을 한 게 드러나서 지금 거꾸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데 이게 축축축 들어가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도 끝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당할 수 있죠. 시장은 그 참여했던 공무원부터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안동을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죠. 국정원 직원들 감옥 가는 것도 봤으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현재까지는 마이티 덕인데 레임덕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조혜주 씨 사건을 계기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을 막 임기도 안 채우고 막 갈았어요. 자기가 지금 다음 정권에 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막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수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거꾸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기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이티 덕이 될까요? 레임덕이 될까요?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